내년 집값 오른다고 하죠. 저희 빼고는 웬만하면 다 오른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내년 집값 오른다고 하느냐? 어떤 인간들을 들어서 하냐? 언론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내용을 봐야 되겠죠. 중개사나 전문가 내년에 또 오른대요. 자, 중개사가 90%가 상승폭은 둔화되지만 그래도 집값은 오른대요. 1에서 3% 오른대요. 10명 중 9명이면 506명 중 한 455명 정도는 집값 오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전문가들은 더 하죠. 여긴 또 수도권으로 바꿔요. 은근슬쩍 5% 이상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 맨날 똑같죠. 물량 부족, 전세시장 불안, 정부 규제에 따른 매물 감소. 그래서 하는 얘기 뭐예요? 공급 물량 부족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라.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과거에 다 나와 있죠. 부동산 3법으로 인해 생겨난 폐해들, 전세시장 불안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 증가, 이까 임대차 3법 폐지해라. 예전에 과거에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89년도에 전세가가 폭등하더라. 이 이야기 하죠. 그렇다면은 2년으로 늘린 뒤에 임대가가 폭등을 했느냐? 그 이후에 그렇지 않았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그 전에 오른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4년으로 늘어나는 거는 2년 뒤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올리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규제에 따른 매물 감소. 자, 매물 감소 안 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매물 감소하면서 양도세, 취득세 풀어라. 양도세와 취득세를 풀면은 수요가 다시 늘어나죠. 지금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다. 전문가든 중개사든 규제를 풀어라. 자, 규제를 풀면은 투기 수요가 다시 유입이 되겠죠. 매물 감소를 이야기하는데 공급 물량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급 부족해요?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서 공급 많이 늘어나요? 맨날 인허가 물량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5,000세대 부숴서 5,500세대 지으면 인허가 물량은 5,500세대지만 공급은 500세대죠. 재건축 재개발로 15년간 2만 세대 늘어났어요. 자, 신도시 하나 만드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15년 동안 늘리는 게 좋을까요? 공급은 어딜 봐도 재건축 재개발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 3법 말할 것도 없고 방금 얘기했고요. 양도세 취득세 이거 투기 수요 유입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로 매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매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뭘 강화하는 거예요? 보유세. 양도 취득세와 보유세의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취득세는 매물 파는 거랑 매물이랑 관련 없죠? 양도세가 문제죠. 자, 그리고 보유세를 비교를 해봅시다. 양도세 언제 내요? 매도 후 플러스 시세 차익분에 대해서 내죠. 자, 양도세 내면 손해예요. 이익을 덜 버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유세는 어때요? 매년 내죠. 플러스 시세만큼 올라가죠. 보유세는 매년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대출 40% 받아서 6억 내 돈에다가 플러스 대출 4억으로 샀더라. 얘가 15억이 올랐어요. 이때 100만원 내야 되는 게 갑자기 종부세율 강화랑 공시가격 상승으로 한 300만원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은 요거 내서 양도세 한 2.5억 낸다. 근데 안 팔면은 계속 못 내는 거죠. 근데 내가 버는 돈이 얼마 없는데 300만원을 매년 내야 돼요. 보유세는 계속 내야 되죠.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에요, 오른 건. 근데 더 오르건 뭐건 간에 지금 나의 여력이 떨어지는데 안 팔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다주택자일 경우는 더욱 강화되죠. 1주택일 경우는 양도세 안 풀어줘도 돼요. 1주택 실거주일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맞추면 되죠. 그렇다면은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 투기 수요 못 들어오고 다주택들 싸게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보유세를 엄청나게 강화했다. 그리고 빠져나갈 길까지 다 막아버렸다. 다주택이 매물을 안 내놓고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매물 감소라고 하죠. 지금 정부 규제에 따른 매물 감소예요? 아니죠. 정부 규제에 따른 매물 감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허위 매물 단속. 이거 외에 무슨 규제에 따른 매물 감소예요? 전문가 또 8명 중에 7명, 7명 중에 5명, 32명 중에 90%다 오른다고 하죠. 그래서 몇면을 보면은 여기 모자이크 해놨지만 대부분 보이죠? 요 8명 중에서 그 전에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 무조건 오른다고 하던 사람들이죠, 다. 이 무조건 오른다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내년에 안 오른다. 이 얘기 나온 게 더 신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가입자분들 중에서 10명 뽑아서 내년 집값 오를까요? 라고 해서 설문하면은 안 오른다고 하겠죠. 아니면은 뭐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뽑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뭐 저희나 다른 하락 유튜버들 몇 개 있죠?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얘기하면은 저렇게 나오느냐. 편파적으로 뽑아놓고서 대세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통계의 오류이다. 라고 하는 거죠. 플랫폼에서 조사해요. 부동산 플랫폼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집 산다. 혹은 살 거다. 하다못해 전월세라도 알아보고 있다. 근데 전월세 알아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2주시기 때 하죠. 그리고 집 사거나 집 살 거라는 사람 혹은 이런 사람들은 또 집 보유하고 있다.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심 있어서 시세 차익
올리려고 이미 사서 보유하고 있거나 살려고 보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모아서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꾸준히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꾸준히 보죠. 그렇다면 비중은 이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고, 집값 계속 보유해서 팔려고 추이 보는 사람이나 산다고 하는 사람이나 살 거라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플랫폼에서 조사하면 오른다고 하죠. 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10명 중 9명 오른다고 그러죠. 집, 노미, 부동산 119 이런 데서도 오른다고 하죠. 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왜 길 가다가 사람 붙잡아 놓고서 물어보질 않냐. 그것도 나이 뭐 해가지고. 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전화 돌리는데 부동산에 관해서는 무작위로 이런 걸 하지 않냐. 내년에 더 뛴대요. 연구원들도 얘기하죠. 내년에 2% 뛴대요. 요 연구원들 다 건설사 이익을 대변하는 데죠. 그런데 여기서도 오르고 여기서도 오르는데 여기는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연구원에서마저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유리하게 쓰죠, 본인들한테. 그런데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줄을 이루고 가서 오른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과학고에 가서 수학시험을 봐요. 모의고사를 봐요. 굉장히 잘 나오겠죠? 평균 한 90점 정도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모의고사 수학 문제 10개 중에 9개는 다 풀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일반고 가면 그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예 표본 자체를 잘못 잡아놓고 그것이 대세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뭐 있을까요? KB라고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 그래요? 중개사와 전문가라는 작자들 모아서 하고 있다. 10명 중에 9명 오른다. 수도권 5% 이상 오른다.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하고 있다.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가격 전망이다 해서 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하는 주택가격 상승 전망 사상 최고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또 다시 매수심리 붙고 있으니까 10월부터 그러니까 사상 최고다.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주택가격 전망지수 또 최고치면서 12월 상승폭이 가장 컸던 건 사실 요거죠. 요때죠. 5월에서 6월 그리고 떨어지는데 분명히 지금 7월 8월에 가격 전망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런 거 잘 떨어지게 안 나오죠. 그러다가 다시 오른다 칩시다. 11월에 더 많이 올라고. 근데 상승폭이 지금 줄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역대 최고래요. 이 포인트가 그래 과연 역대 최고인가 하고 알아보려고 전년도부터 딱 알아보는데 전년도만 해도 아니더라. 전년도만 해도 5포인트가 올랐는데 올해 2포인트 오른 게 퍼센테이지로 보더라도 이쪽이 더 많이 올랐죠. 기본적으로 숫자가 130보단 125가 작으니까 똑같이 2포인트 오르더라도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이쪽이 더 큰데 포인트조차도 이쪽이 더 커요. 그런데 가장 크대요. 12월 상승폭이. 저렇게 구라를 치고 있으니 저게 언론의 행태라는 거죠. 저 한 기사에서만 그랬냐. 복붙한데 굉장히 많아요. 알아보지도 않고. 왜 그래요? 부동산 플레이어로 뛰니까. 광고수 보세요. 부동산 광고수. 건당 몇백에서 몇천까지 가죠. 일면에 실어주면은 엄청 많이 주죠. 특히 요런데 경제지라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별로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 띄우지 않죠. 광고가 적으니까. 의존도가 적으니까. 이것뿐이에요? 언론사들 인수했죠? 부동산에서. 어느 언론사에서 저희를 까고 있을까요? 모 건설에서 이쪽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됐기 때문이죠. 최대 주주가 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엄청 좋은 기사 많이 써줬다고 그랬죠. 엄청 많죠. 일보 인수해서 하고 있죠. 왜 말도 안 되는 걸로 까느냐. 자, 이제는 뭐라 그래요? 외국 경제에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을 때 서울 아파트 덜 올랐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쌀 때 사고 올랐다 싶을 때 위험하다 싶으니까 파는 거잖아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실거주로 내 집 마련 한 사람이 잘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다주택자죠. 그러니까 오르는데 다주택자들이 파는 이유는 뭐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니까 파는 거예요. 당연히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을 때 덜 오른 게 아니라 집값이 거품이 끼니까 다주택자들이 팔고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죠. 그걸 역으로 해석해 놓으니 여름철에 바닷가에 사람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해상사고가 늘어난다. 원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해상사고 늘어날 때마다 바닷가에 사람 몰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놓은 거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결론 내년에도 집값 오릅니다. 저들 말에 따르면 이해관계 엮인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들만을 모아서 이야기하니까 과거에 언론에서 한 85% 정도를 이해관계 당사자인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기사로 냈다. 이런 통계 저희가 올린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은 10명 중 9명이 오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오른다고 하고 이해관계자들만 오른다고 하고 나머지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8명 중 1명 떨어진다. 그 이해관계 얽힌 사람도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자기네 이익을 보도하기 때문이죠.
많은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 믿지 말고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제 상황 위험하고 거품이다 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여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런데 내년에 또 오를까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말 믿고 사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난리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